안녕하십니까. 일반 시민이고 일반 국민인 김웅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손에 아직까지 그 심폐소생술의 압박감이 남아있는 일반 국민으로 여러분들께 저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그날 그 자리에서 참사를 겪은 분들과 그리고 그 분들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 황망한 마음에 일상이 손에 잡히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날 일반 국민이고 일반 시민이었던 제가 겪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날 제가 업무가 있어서 이태원을 갔고 식사가 끝난 이후에 그날이 마침 할로윈 데이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할로윈 데이에서의 그 즐거웠던 추억들이 있어서 그 즐거운 사람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즐기는 그 자리를 함께 하고 싶어서 저도 그 이태원의 자리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할로윈 데이보다 좀 더 복잡한 느낌이 들었었고,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서 골목에서 제가 빠져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서 이태원 소방서 쪽으로 건너가는 그 시점에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뭔가가 일어났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건너서 그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그 사태는 벌어졌었고 참사의 소리는 그 골목 밖으로까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떻게라도 힘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골목을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갔으나 그 안쪽 또한 이미 앞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다가 사방이 아비규환이었었고, 그 시점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트고 있었습니다. 길을 트고 있었고, 일부 미국 군인들이 질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쪽에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길을 트고 그 쓰러진 분들을 들고 어떻게라도 큰 길로 나가서, 그리고 어떻게라도 그 나라가 제공하는 그들을 옮길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그들을 옮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과 함께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고자 심폐소생술과 그 희생자들을 나르는 것을 같이 했었었는데요. 그 끔찍한 상황은 1시간, 2시간이 넘도록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도 계속 마음속에다가 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다친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희생되는 사람들은 없기를 너무나도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씩 머리 위로다가 모포가 덮여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최초부터 심폐소생술을 했었던 사람들이 탈진해서 그들조차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몇몇 매스컴들과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무질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꼭 그 자리에서 무질서하지 않았다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다가 희생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모여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심폐소생술하고 모두가 다 같이 희생자를 어떻게든지 간에 살릴 수 있도록 다 큰 길로 옮기고 그렇게 차후에 도착한 그 안전요원들을 어떻게든 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시민의식들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 눈으로 다 그거를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길을 트고 다 같이 어떻게든지 간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 그 모습들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몇몇의 그 매스컴에서 나왔었던 것들처럼 구급차가 올 때 그것을 그 구급차들 앞에서 뭐 어떤 춤을 췄던 행위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었으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돕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또 하나,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었던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을 수 있었던 이른바 어떤 유니폼이 증빙할 수 있는 하나의 권위와 질서, 그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시민들에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최초에 제 눈에 들어왔었던 것은 미국 군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익숙한 하나의 아이콘이 우리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움직일 수 있게 줬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질서 있게 더 빠르게 행동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과 보통 시민들, 이 우리들은 정말 고귀하고 또한 언제든지 타인을 도울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 보통 시민을 도왔던 것은 우리 보통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합니다. 저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취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은기 선생님께는 뜨거운 격려와 연대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에게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 며칠 전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로 가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은 안전에 무관심한 정부의 국정 기조 탓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를 불변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야 하지만 예고된 인파에도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금일 참사 경과를 말씀드리면서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자, 발언 시간상 핵심만 전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6일 수요일 참사가 일어나기 이틀 전 용산경찰서와 이태원 상인회, 이태원역, 용산구청이 참석해서 질서 유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의 본 목적인 안전 대비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범죄 검거와 대처에만 방점이 찍힌 채로 간담회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틀 뒤 29일 참사가 일어난 당일에 서울경찰청 경찰 인력 운용 계획에는 안전을 위한 기동대는
배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4분 112 신고로 압사될 것 같다라고 하는 시민의 최초 신고가 접수됩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의 일입니다. 이때도 정부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용산 정쟁기념관 인근에서 집회 대응을 위해 배치된 기동대가 3개 부대가 있었고 야간 대기조도 1개 부대가 있었습니다. 당일 기동대의 대기 목적이었던 집회가 오후 5시 20분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태원으로 출동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동대는 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오후 8시 9분, 33분, 53분, 그리고 9시, 9시 2분, 7분, 10분, 51분, 10시, 10시 11분 신고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리고 10시 15분경 결국 끔찍한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서 첫 119 신고가 접수됩니다. 10시 17분에 구조대가 출동했고 그리고 21분에 구조대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0시 43분에는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되었고 이어 11시 13분에 소방대응 2단계, 11시 50분에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11시 20분에서야 문자를 통해 참사를 인식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의 야간 기동대 1개 부대와 윤석열 사저의 2개 부대의 기동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남동 관저에는 빈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 경비단을 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불과 차로 5분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참사 다음날 9시 45분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발표했고 발표한 직후에 윤석열은 참사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참사 현장에 방문한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모습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더 큰 충격을 받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보고를 받았어야 할 대통령은 희생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압사가 아니라 뇌진탕이 있었겠지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현장을 가리키며 대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행동은 참담한 국민의 심정을 더욱 갈갈이 찢어놨습니다. 그리고 12시 정부의 합동 브리핑이 있고 난 후 오후에 정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명명했고 글씨 없는 리본을 사용할 것을 각 시도 부처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명백히 사건을 축소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계속된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에 분노의 여론이 들끓자 참사가 일어난 지 3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뒤늦은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 3시 한덕수 총리는 외신과의 브리핑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사고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적극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참사 관련된 브리핑 자리였음에도 말장난을 하거나 웃음 짓는 모습을 보이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인두껍을 쓰고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경찰 정보국은 참사가 일어난 지 하루 뒤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를 불법적으로 사찰해 정책 참고 자료를 만들었고 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2시에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이태원역, 다산 콜센터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정부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한 곳에서 가해자를 찾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는 예고된 인재입니다. 매뉴얼이 분명했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엄연한 정부의 직무유기 범죄가 참사를 발생시킨 겁니다. 국가로서의 기능조차 잃어버린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 다시 살아오르시길. 물길 조1번.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너희가 더 좋은 곳에서, 더 쾌적한 곳에서, 비좁은 골목이 아닌 넓은 곳에서 즐겁고 신나게 놀 수 있도록 했어야 했거늘 그러지 못했어. 그러질 않았어.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놀아라. 그것뿐이었어. 너희를 지켜줘야 했던 높은 사람들 쥐구멍이라도 찾는 대신에 핑계거리 찾아 뻔뻔거리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철진한 사진으로 대체케 이 사진이라며 돌려막기 급급했어. 그리고 돈으로 분노한 너희의 입을 틀어막으려 잔머리 굴린다. 한심한 노릇이구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저 모양이니 너희 같은 억울한 희생, 국가가 방치한 타살, 다시는 안 나온다 자신을 못하겠구나. 제발 다시 살아오르거라. 봄날 파릇한 새싹 얼음 깨고 솟아오르듯 딱딱한 껍질 뚫고 고운 꽃잎 머리 내밀듯 다시 살아오르거라. 제발 고운 그 모습으로 살아오르거라. 어른들의 이기적 자본 논리에, 어른들의 우격다짐 정치 논리에 너희들은 더 비좁은 곳으로, 너희들은 더 깊은 그 골목으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미안하구나. 너희들의 억울한 희생을 방치한 나라, 이런 국가에서 살게 한 현실, 정말 미안하구나. 너희들이 그 비좁은 곳에서 모두 즐겁게 놀고 있을 때 높은 곳의 어른들 아무도 누구도 지켜주질 않았구나. 말뿐이라도 지켜주질 않았구나. 너희들이 사라진 자리, 미안하게 놓인 국화꽃, 꽃이 시들어 사라져도 다시 새봄의 파릇한 싹으로 살아오르듯 너희들도 다시 살아오르거라. 너희들 가슴에 묻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가슴으로부터 다시 살아오르거라. 제발 그리하거라. 그리하여 이 못난 어른들을 엄히 꾸짖어 주거라.
저